자, 오늘은 소남의 70쪽에 조금 남은 부분 추후할 차례죠. 네네. 70쪽 네. 추후 짧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남을 마치고 주자께서 이제 인용한 글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거를 읽고 확 건너뛰어가지고 빈풍으로 가는 겁니다. 빈풍이 몇 페이지냐? 321쪽 빈풍을 가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윤국장님 못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 주남 소남이 정풍이고 바를 정자, 그 다음에 요 빈풍도 정풍이고, 그 다음에 소화에 정화가 있고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대화는 전부 정하고, 그래서 그 정을 먼저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남을 다 하고 나면 폐풍인데, 폐풍부터 조풍까지 거기를 변풍이라 휙 건너뜁니다. 시기적으로도요. 제작된 시기가 여기 변풍은 춘추 전국 시대예요. 전국 시대까지는 아니고 춘추 시대에 작성된 거예요. 정풍은 그 이전 서주 시대 그 이전에 만들어진 시여서 정풍을 먼저, 지금 우리가 주남 소남을 읽었는데 정풍 만만 본 겁니다. 만만. 공자가 이제 아들에게, 백어에게 주남 소남 읽었냐? 주남 소남 안 읽으면은 정장면 벽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하고 같다. 벽창호라는 얘기죠. 그런데 정풍의 맛을 더 봐야 돼. 제가 해보니까 주남 소남만 읽어서는 정풍이 뭔지 이런 것 같기도 한데 우리가 읽었던 관저라든지 린지라든가 그런 것 같은데 좀 더 들어가 봐야 돼요. 정풍의 의미,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공자께서 주공, 문왕 주공, 공자로 이어지는 이 천명사상의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천명사상 하면 너무 뭐야 뜬구름 같은 거였는데, 이 시경을 통해서 보면 이 정풍이 바로 이 천명사상이에요. 그래서 정풍을 시경을 통해서 보면 이게 그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얘기로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대단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지금 읽는 순서를 소남까지 하고 쭉 건너뛰어서 국풍의 맨 마지막 빈풍으로 가서 그 다음에 소화의 일부 앞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하, 송, 이렇게 해서 정풍을 일단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 폐풍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시기적으로도 그게 맞고요. 자, 추후를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죠. 비찰자하에 일발오파로선이 우차호추로다 부이하라. 비찰자 봉에
일발 오종 이로소니 우차호 추로다 부위하라. 그 밑에 71조 모서를 보겠습니다. 추는 작소지 응냐라. 작소는 소남 맨 처음에 나오는 시예요. 작이 까치작이죠. 소가 집소, 새집소자죠. 그래서 까치가 집을 잘 짓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나무 위에 집을 잘 지어놓잖아요. 거기에 비둘기가 산다. 뭐 그런 얘기. 그래서 훌륭한 제후의 그 집안에 훌륭한 부인이 시집가는 것을 비유한 시가 작소죠. 작소의 응이다. 끝에 응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남에서는 그 남녀가 결혼하는 시 처음 시작이 어디 무슨 시였죠? 관저였죠. 네. 그래서 그게 그 두 부부, 훌륭한 두 부부가 결혼해서 여러 가지 훌륭한 일들을 하고 그래서 맨 끝에는 뭐였죠? 린지였죠. 린지. 기린. 성인의 그 집단, 성인의 단체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린지지. 그래서 관저에서 린지. 훌륭한 가정에서 훌륭한 성인의 무리들이 이제 나온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게 주남이었는데 소남에서도 맨 처음에 작소, 까치집에 비둘기가 와서 사는 게 이게 그 인간 사회를 하면 남녀 간의 그 결합이죠. 부부 가정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 소남의 맨 마지막이 추우예요. 추우는 뭐냐? 추우는 동물인데요. 그 70쪽 장하주 바로 위에 보면 추우는 수명이니 짐승의 이름이다. 백호 흑무니요. 하얀 호랑이야. 그런데 무늬가 흑색이야. 불식 생물자야. 호랑이인데 생물을 안 먹는 호랑이. 그러니까 이 전설 속의 기린과 같은 전설 속의 동물이에요. 추우가. 호랑이. 이 추우의 시가 그 앞에 주남에서 기린, 린지에 해당된다. 그런 얘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작소자시 모서를 계속 읽어 나가겠습니다. 작소지와 행하여 작소 까치가 집을 짓고 비둘기가 그 집안 단속을 잘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부간의 그 조화로운 그 부부간의 그 조화가 잘 행해져서 일륜 기정하고 일륜이 바르게 되고 조정기치하여.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제후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조정이 잘 다스려져서 천하 순피 문왕지화하니 온 천하가 순수하게 문왕의 교화를 입으니 즉 서류 번식하고 모든 서류라는 건 이제 만물을 얘기하는 거죠. 만물이 잘 자라고 수전이 시하며 수전은 이게 숫자가 사냥할 숫자죠. 그 전자도 사냥전이죠. 그 사냥을 그 때에 맞춰서 해요. 아무 때나 사냥을 하는 게 아니라 때에 맞춰서 사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질기가 인여추 그러니까 백호죠. 백호처럼 어질어서 생물을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왕도성이라 왕도가 완성되어지는 것을 얘기한 거다라고 모서에서 얘기했습니다.
주자는 어떻게 봤는지 보겠습니다. 하여튼 모서에서 중요한 거는 이 지금 추후의 시가 작소, 소남에서 처음인 작소에 대응하는, 주남에서 얘기하는 관저와 린지에 해당되는 시다라고 이제 모서에서 주장했는데, 그 주장을 주자가 다 받아들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70쪽 장하쭉. 남국제우 승문화지화하야 수신제가하야 이치기국하고. 여기서 남국이라는 것은 저 밑에 뭐 초나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주나라 수도 호, 경, 거기에 남쪽, 거기서 좀 밑으로 내려간 그 나라 제후들이 문왕의 교화를 받아들여서 먼저 수신, 몸을 닦고, 그 다음에 가정을 가지런하게 해서 그 힘으로, 그 방법으로 치기국, 나라를 다스리니 기 인민지 여은이 우유의 급어서류라.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인자롭게 하는 그 정치에 그 남아도는 은혜가, 그 은혜가 만물에까지 미친다. 사람에게 넘쳐서 만물에게까지 미친다. 그러니 고로 기춘전지제, 봄에 사냥할 때 초목지 무와 금수지 다가 지어 여차하니, 초목이 아주 무성해져요. 함부로 나무를 베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무가 무성해지고, 금수지다, 산속에 짐승들, 새 이런 것들이 번식기에는 잡지 않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와 같이 많아졌다. 그래서 시인 술기사의 미지하고, 시인께서 그 일들을 기술하면서 미지, 찬미했다는 거죠. 그리고 차탄지왈, 찬탄하여 말하기를 차기 인심자연요. 이것은 그 어진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세상에 퍼져서 세상이 교화가 되니까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요. 분류 면강, 억지로 그거를, 면강이나 억지로 힘쓰는 거죠. 억지로 힘쓰는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거야. 시적 진소의 추이라. 이것이 정말로 추라는 그 상서로운 백호죠. 백호, 기린에 해당되는 그런 얘기다. 그런 얘기. 시를 보겠습니다. 시가 짧아요. 피찰자하에, 이 찰이라는 거는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 주 보면은 생출 장성지모라. 옆 봄에 보면 막 새싹이 막 돋죠. 그걸 얘기합니다. 찰. 저 막 돋아나는 하는 갈대입니다. 저 새싹이 막 돋아나는 갈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봄을 얘기하는 거죠. 갈대에 일발 오파로손이, 이 발은 이제 화살을 쏘는 거예요. 화살을 한 번 쏘니까 파는 모시야, 암돼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돼지가 5마리나 잡혀, 한 번 쏘니까. 그러니까 봄이 되니까 막 그 멧돼지들이 막 번식하죠. 그러니까 잡아도 괜찮아. 우차오 추우로다. 추우로구나. 추우하면 우리는 잘 이게 느낌이 안 오죠. 느낌이 안 오는데 백호인데
상서로운 백호야. 굉장히 상서로운 백호. 그러니까 끝에 우차오 추우로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왜 갑자기 추우가 왜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추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지금 그런 건데, 이거를 기린으로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기린이 나타났네. 기린이 나타나면 성인이 나타난다는, 뭐라고 합니까? 그 왕도 정치가 실현되는 평화로운 세상을 의미하잖아요. 여기 추가 바로 기린에 해당되는 거예요. 백호인데. 아, 평화로운 세상이구나. 이런 의미예요.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셨네. 이런 얘기입니다. 봄에 갈대가 새싹을 막 돋기 시작하고, 멧돼지들이 막 그 새끼를 낳고, 그래서 한 번 화살을 쏘니까 5마리가 잡혀. 그러니까 자연, 우주 자연, 그 성인의 정치의 혜택이, 제후들이 문왕의 교화를 입어서 제후들이 가정을 잘 다스리고, 그래서 인간 사회의 혜택이 여기 동물들에게까지, 식물들에게까지 다 지금 번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장을 보겠습니다. 피찰자 봉해. 이 봉은 쑥입니다. 쑥. 쑥이 봄에도 막 무성하게 이제 오라나는 거예요. 일발오종이로다. 이 종은 작은 돼지입니다. 작은 돼지. 한 번 쏘니까 작은 돼지, 햇돼지라고 여기 지금 번역을 했는데요. 5마리를 잡는다. 우차오 추우로다. 아, 백호로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린이 상서로운 동물이죠. 이 추우도 상서로운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세상뿐만 아니라 우주 자연의 그 평화로움과 풍족함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인의 시대. 자, 거기 추우는 2장이요. 장삼구라. 그 다음 읽어보죠. 이 주자가 그 의미를 지금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문왕지화 시어 관저하여 이 지어 린지면 즉 기화지 입인자 심의요. 문왕의 교화가 주남에서 관저에서 시작됐죠. 관저에서 시작돼서 린지에서 끝나죠. 그것을 보면 그 문왕의 교화가 사람들 속에 들어간 것이 매우 깊이 들어가 있다. 또 주남을 보면 형어 작소하여 이 급어 추우면, 작소라는 시에서 드러나기 시작해서 추후에까지 이르게 되면 기택지 건물자 과이라. 그 문왕의 교화의 그 은택이 인간 사회뿐만 아니라 이 자연, 동물, 식물에게까지 미칠 정도로 이렇게 넓어진 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다. 개 의성심정지공이, 의성심정은 뭐예요? 이게 어디 나오는 말이에요?
대학에 나오는 말이죠. 네. 성의 정심이죠. 성의 정심인데 성의 정심이 다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죠? 물격 이후 지지하고 지지 이후 의성하고 의성 이후 심정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의 정심을 해서 그 공이 경물치지까지 해서 물격해서 의성 심정 한 그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의성 심정의 공이 불식이고 쉬지 않고 오랫동안 계속되면 기 훈중 투철하고, 훈중이라는 것은 이게 왜 숯불을 피우면 그 훈기로 고기를 굽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훈기가 무슨 훈기예요? 문왕의 교화의 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왕 교화의 훈기가 사람들을 그냥 일시적으로 잠깐만 맛보는 게 아니고 계속 고기를 굽듯이 굽어. 그리고 투철하고 아주 한 반만 고기를 굽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익게 만든다는 거죠. 투명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융액 주편하여. 융액이라는 것은 이 문왕의 교화하고 문왕의 교화되지 않는 거, 이게 항상 싸울 거 아니에요. 근데 융액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문왕의 교화가 완전히 섞여 들어가는 거예요. 왜 비빔밥도 제대로 못 비비면은 그냥 맨밥이 막 나오잖아요. 융액하는 거는 완전히 잘 완벽하게 섞여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주편, 두루두루. 군데군데 그 교화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자유불능이자니 저절로 그칠 수 없는 바가 있으니. 문왕의 가르침. 문왕의 가르침이 바로 정풍이고, 이게 나중에 이제 얘기 나오는 천명사상이거든요. 이게 천명사상. 주공이 얘기하는 천명사상. 공자가 그걸 이어받는데, 이런 천명사상 여기에는 불능이자 여기에 이렇게 익어지고 투명해지고 이렇게 되면 완전히 융액이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뭐가 있다? 그칠 수 없는 게 있다.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비지력지사 소능금야라. 지력. 그 지식, 요 사사로운 지식이 미칠 수 없는 대단한 우주 자연의 힘이라는 거예요. 어떤 개인의 머리가 뛰어나고 이런 거로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왕, 주공 이런 분들이 얘기했던 천명사상, 공자가 그걸 이어받아서 인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개인의 어떤 지혜 이런 거로 미칠 수 없는 부분이야. 우주 자연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이야. 고로 서해. 요 서는 모서를 얘기하는, 우리 조금 전에 읽었죠. 모서에서 이추위 작수지 응하니. 추라는 이 시는 주남의 맨 처음에 있는 작소에 응하는 것이다. 맞지? 주남에서 관저와 린지의 사이하고 같은 거다. 여기서 이견 왕도지성이라.
왕도가 완성된 것을 볼 수 있다. 라고 모서에서 얘기를 했으니 얘기했죠. 그 밑에 왕도 성냐라라고 모서가 얘기를 했죠. 기필유소전이라. 이것은 모 씨가 그냥 개인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 공자한테 들은 말이, 전해받은 말이 있다. 이게 모 씨가 누구 제자예요? 누구 계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자하 계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하는 공자에게서 이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전돼 오다가 모 씨가 이거를 지금 모서라는 책을 글로 남겼어. 근데 이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야. 자, 그러니까 이 지금 주남소남을 지금 정풍이라고 하고, 주남소남의 값어치가 이 시경에서 뭐예요? 노른자예요. 핵심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를 읽고서 패풍을 읽으면, 패풍은 정풍이 아니야. 이게 변풍이야. 이 정풍을 충분히 익힌 다음에 변풍을 가야, 정이 이런 건데 여기서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엉망이 됐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주남소남만 읽고서 패풍을 가보니까, 앞에 수요일 방에서 해보니까 재밌네. 음란한 장면도 막 나오고 막 그러니까요. 오히려 재밌다고 그러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소남지국은 14편에 40장이요. 177구라. 소남이 14편입니다. 주남은 몇 편이었죠? 10편. 11편. 그러니까 14편, 11편이니까 전부 25편이에요. 주남소남이 25편. 이 국풍에 속하면서도, 국풍에 속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 지역의 민요로 나온 거예요. 민요로 나오면서도 이게 정풍이에요. 정풍. 나머지는 전부 변풍이 돼서, 전부 대부분 어느 시대 것이냐 하면은 동천한 이후의 시들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슬프고 열받고 분노하고 애통하고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정풍을 그냥 여기 주남소남만 읽고서 이 변풍을 읽으면 왜 이렇게 하는지, 왜 분노를 하고 왜 애달프하는지 그게 잘 느껴지질 않아요. 정풍을 충분히 읽고 그 대단한 노력으로 주나라 문화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무너지는 느낌을 변풍을 읽으면서 느껴야 돼, 그걸. 근데 주나라의 그 문화가 자기한테 실감으로 와 닿지 않고, 선명사상, 그거 허공했던 얘기야. 학자들도 그런 얘기 하는 사람 많잖아요. 공자가 주공을 좋아하는 저기는 복고 사상이야. 그래서 공자의 사상은 복고 사상이야. 이렇게 해버리고 지나가 버리니까
이 변풍을 읽으면서도 잘 의미를 파악을 못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72쪽을 보면 주자가 더 할 얘기가 또 있는 거야. 이 조남소남을 마치는 입장에서 더 할 얘기가 있는 거야. 우한? 예? 시경에서 우하면은 이건 주자 얘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작소지 채비는 이 지금 주남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소남에서 얘기하는 거죠. 작소에서 채빈. 빈을 뜯는 거죠. 네. 고까지. 그러니까 이게 몇 번째입니까? 네 번째. 작소 하나, 세 번, 둘, 셋, 네 번째네. 세번이 네 번째. 세번은 두 번째 아니에요? 채빈. 네, 세번. 채번은 두 번째고 네, 네. 채빈은 네 번째. 세번도 있고 세빈도 있고. 그죠? 네. 그래서 작소가 1번이죠. 소남의 1번 시에서 네 번째 시까지는 여기서는 말한 거다. 부인, 대부처, 그 제후들의 부인들 또는 대부의 처들을 말한 거다. 이 작소부터 채빈까지는 제후 부인과 대부의 부인들을 얘기한 거다. 그래서 이 현 드러낸 거다. 당시 국군대보 피문왕지화하야 이는 수신이 정기가야요. 이 제후 부인과 대부 부인들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부인이 저렇다면 남편은 어떻을까? 이거를 드러낸 거다는 거예요. 당시 군대부라면 이제 국군대부, 국군이면 제후죠. 그 다음에 대부들이 문왕의 교화를 입어서 능히 수신하여 그 가정을 바르게 했다는 것을 드러낸 거야. 직접 드러낸 게 아니고 부인들 얘기를 하면서 남편의 나라가 어떻게 됐다는 걸 드러낸 거다. 1번부터 4번까지는. 그 다음에 감당이 이제 5번이죠. 다섯 번째 시죠. 감당 이하. 감당은 이거는 이제 소공석을 찬양해서 한 시죠. 감당 이하는 우현 유방백 능포 문왕지화야 국군능 수지가의 급기 국냐라. 감당 이하는 또 요 방백은 이거 소백을 얘기하는 거죠. 소공석. 소공석이 문왕의 교화를 남쪽에 있는 나라들은 문왕께서 소공이 교화를 담당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방백은 소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공께서 문왕의 교화를 잘 배포하셔서 그 남쪽에 있는 나라들, 국군, 임금들이 능히 가정을 잘 닦아서 그 힘이 국가에까지 미쳤다는 것을 드러낸 거다. 현이 거기까지 걸려. 기사수 무구보 문왕자나 그 가산말 속에는 문왕을 언급한 게 없지만 연이나 문왕 명덕 신민지공이 지시 기소시자 부이라.
문왕의 명덕, 덕을 밝히고 신민, 전부 대학에 있는 얘기죠. 명명덕, 신민, 지어지선, 대학의 상강령이 그거죠. 그래서 덕을 밝히고 백성을 새롭게 하는 그 공이 여기에 이르러서 그 베풀어진 것들이 넓어졌다. 그러니까 이 소남의 시의 중요성은 뭐예요? 주남은 그 문왕이 살던 그 서울 사람들의 분위기를 얘기한 거고, 소남은 거기서 아랫부분까지 지금 이 교화가 진행이 됐다는 것을 드러내는 시다는 거죠. 또는 소위 기민 효효의 불지위지자여 인저. 그래서 여기 지금 주남 소남에 있는 백성들은 그 백성들이 호호하여, 호호라는 건 하얗다는 뜻인데요. 이 호호의 의미가 이제 이게 어디 나오는 얘기냐? 맹자에 나오는 말이죠. 맹자 진심상 13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왕도 정치를 하는 왕도 정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맹자가 하는 말이 백성들이 호호해. 누가 다스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호호하다는 하얗다는 얘기. 백지야. 막 징기스칸, 나폴레옹 이런 게 없어.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야? 문왕이 누군데? 이런다는 거예요. 호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위지죠. 누가 정치하는지도 몰라, 백성들은. 이게 왕도 정치의 백성들이야. 유임금 때 했던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주남 소남의 백성들은 맹자가 얘기하는 왕도 정치의 백성들이 부르는 민요시다 이런 얘기. 문왕을 막 찬양하고 이런 게 한마디도 없어. 문왕이 교화가 전파된 건데 문왕을 찬양하는 말이 하나도 없어. 그걸 보니까 맹자에 나오는 이 얘기, 기민호호, 불지위지자라는 말이 실감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하피농의지시는 위불가현. 하피농의시가 있어요. 그 추후 바로 앞에 하피농이라는 시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해석하는 거는 천자의 딸이 제후한테 시집 가는데 아주 너무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귀티가 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찬양한 시다. 이렇게 지금 해석은 했는데 자기가 볼 때는 이게 불가요.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당 골소의라. 그 의심나는 부분은 이 골자를요 빼트린다. 여기도 지금 빼놓아야 된다 이렇게 번역을 하셨는데 빼놓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제껴놓는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왜 괄호친다고 얘기하죠. 괄호치는 거는 빼서 중요하지 않으니까 빼버리는 게 아니죠. 괄호치니까 뭔지 모르니까 자꾸만 연구해 들어간다는 거죠. 그 의심나는 것을 괄호쳐서 연구해야 될 것이다. 하피농이라는 시는. 자, 그 다음에 또 할 말이 많으셔요. 주남소남이라는 주남소남 2국은 범 25편, 주남이 11편, 소남이 14편 이렇게 되는 거죠. 25편. 선유 2위 정풍이라니.
여기서 선유라고 주자가 선유라고 하면 누구예요? 누굴까요? 한나라 당나라 때 유학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나라 당나라 때 시경은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됐잖아요. 한나라 당나라 때 유학자들이 이 소남 주남을 주남 소남을 정풍이라고 했다. 근데 금고 종지라. 나도 그 의견에 따른다. 그러니까 이게 국풍에는 정풍과 변풍이 있고 아에는 정화와 변화가 있고, 그렇죠? 대화는 무조건 정화예요. 그 다음에 송은 전부 정송이야. 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정의 의미를 추상적으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시경을 통해서 이 역사의 사건과 더불어서 이해하는 것이,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 시경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시경에 나오는 역사 스토리에 대해서 전적으로 얘기한 게 또 서경이에요. 그래서 시경과 서경은 같이 짝을 이루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논어에 나오는 말을 또 주자가 인용했습니다. 공자위 백어왈, 공자께서 아들인 백어에게 말하기를. 이게 어디에 있는 말이냐? 양화, 논어 양화 10장에 있습니다. 여위 주남 소남 의호와, 너는 주남 소남이라는 시를 익혔느냐? 공부했느냐? 이 위자가 공부하다 그런 뜻이죠. 인이 불이 주남소남이면, 사람이면서 주남소남의 시를 공부하지 않으면 기유 정장면이 림냐여 인저. 그런 사람은 벽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서 있는 사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벽창호와 같은 사람입니다. 벽만 마주하고 다른 걸 못 보는 거예요. 벽만 보는 거예요. 이 말 참, 요즘 현대인들 이 벽창호, 한쪽 분야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전체를 보지 못하고. 그래서 이 주남 소남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거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 시경을 이렇게 전체를 읽으면서 확실하게 드러났어요. 이유는 이게 정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를 정자, 무엇이 옳은 것인지, 참답게 옳은 것, 그것을 알려주는, 참답게 옳은 것은 바로 모든 진리는 남녀 간의 순수한 사랑으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다. 모든 진리는. 그거를 위배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정풍이 아닌 부정이다. 정이 아닌 부정이다. 이거를 알려주는 거죠. 의례, 그 다음 문제. 의례, 향음주, 향사, 열례. 요 얘기에 있는 그 편명이죠. 의례라는 얘기 속에 있는 그 편명인데, 그 속에 향음주, 향사, 열례, 이런 또 작은 편들이 있다는 거예요. 향음주는 향은 시골이죠. 시골에서 술을 마시는 그 예에 대해서 설명한 거고, 향사, 시골에서 활쏘기 대회 할 때
하는 절차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연례는 국가에서 베푸는 잔치의례 이런 그 편의 의례에 그런 편들이 있는데 거기에 개, 하박, 주남, 관저, 갈등, 권위, 소남, 작소, 체번, 제빈하고 그러니까 향음주, 향사, 연례 이제 잔치를 베풀고 활쏘기 대회를 하고 술 마시는 저기를 하고 이럴 때 주남의 관저, 갈등, 권위를 하박했다는 것은 합주했다 이런 뜻이에요. 연주를 쫙 했다는 거예요. 활쏘기 대회 할 때도 주남, 소남, 관저, 주남의 관저, 갈등, 권위 1, 2, 3번이죠. 그 다음에 소남의 작소, 체번, 체빈 이거를 연주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연례에서는 우유 방중지라고 하니 연례에 방중지 여기서 락은 음악이에요. 방중은 뭐예요? 방구석. 그 조선시대 그 집들을 보면 여인들이 하는 공간이 따로 이렇게 돼 있죠. 그거를 이제 규방이라고도 하고, 지금 이 방중이라는 여인네들이 사는 거기서 여인네들이 뭐 길쌈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그걸 하면서 음악을 한다는 거예요. 방중지락이라는 거예요. 연례에 우유 방중지락 여인네들이 하는 음악이 또 있었다. 정시주 정연이죠. 이건 정연이 거기서 주하여 말하기를 현가 아까 하박은 합주했다는 거고 합주했다는 거는 이제 가야금과 철로 하는 것들을 같이 그냥 연주하는 거죠. 근데 여기 현은 현악기를 얘기하는 줄을 얘기하는 줄. 그 실사변이 있죠. 그래서 가야금이나 거문고 같은 그 현악기로 주남 소남의 시를 연주했다 그러니. 그리고 불용 종병이라. 종은 이게 철종자죠. 쇠 뜯는 거. 그런 건 안 쓰고 주남 소남을 연주할 때 가야금으로 그러니까 부드럽죠. 쇠로 치면 좀 강한 저기가 나오는데 강하지 않고 굉장히 여성스러운 이렇게 정연주에 이런 말이 있었으니 여기서 얘기하는 운 방중자 방안에서라는 말은 후부인지 소풍성이 사기군자라. 제후 부인들을 후부인이라고 그러죠. 후부인들이 풍송 읍조리면서 남편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들이 어떻다는 거야? 그냥 공식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민간에게까지 이렇게 퍼져 있다. 퍼진 시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또 이 주남 소남에 대해서 정자가 하신 말씀을 또 딱 인용해 놓으셨어요. 이 주자는 이런 면에서 그러니까 이게 다식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다식하면서도 깊어.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공부를 안 한 사람인데 공부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정자왈 천하지치는 정가위선이 천하를 다스리는 데는 가정을 바르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천하지가 정이면 즉 천하치라. 천하의 가정이 바루어지면 천하가 다스려지는 거다. 이남은 정가지 도야라. 주남소남은 가정을 바르게 하는 길이다. 진 후비 부인 대부처지덕하야. 후비는 이제 군부인을 얘기하는 거죠. 제후 부인. 그 다음에 후비 부인. 그 다음에 대부라고 하면 뭐 보통 뭐 장관급, 차관급 이런 사람들의 부인들의 덕을 진은 이제 진열해서 열거해서 시 속에다 열거해서 추지 사서인지가에 일려라. 이것을 후비 부인 대부처들이 이렇게 하니까 일반 선비, 일반 서인들의 집도 한결같이 이런 식으로 퍼져 있다. 고로 사 방국지어 향당에 개용지하고, 방국은 이제 나라죠. 국가에서 향당은 시골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이 음악을 사용했었고, 자조정지어 위항에 조정에서, 국가의 조정에서부터, 위항은 저작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시장, 이 민간들이 사는 시장에까지 막불 구음 풍성하니 읍조리고 암송하지 않는 경우가 없었으니, 이런 노래들이 유행가처럼 뭐 유행가 뭐 하듯이 이런 노래들이, 관저, 린지 이런 노래들이 막 퍼져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소위 풍화천하라. 천하를 풍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절로 이 왕도 정치의 사상이 백성들한테까지도 몸에 체화가 되는 거야. 이런 백성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독재자가 나타나서 독재를 하려고 하면 어떨까요? 뭐야 저 사람, 응? 절대로 안 따라하겠죠. 평화롭게 사는 법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맹자에서 얘기한 왕도 정치라는 게, 실제로 맹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게, 우리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뜬구름 잡는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맹자 입장에서는 1000년 전에 주나라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야. 현실화된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도 그때로 다시 돌아가자. 공자가 이미 그걸 주창한 사람이고, 맹자가 따라서 주창을 했던 거로 봐야 된다. 그냥 없는 거를 갑자기 공자가 인사상을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공자의 인사상, 맹자의 왕도 정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이 문왕, 주공에 의해서 이루어진 천명사상이라고 얘기할까? 하여튼 여기에 맥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추를 이제 마지막으로 읽고 정풍을 일단 건너뛰겠습니다. 변풍을 건너뛰겠습니다. 자, 피찰자하에 일발 오파로선이 우차호추로다 부이하라. 비찰자봉에 일발 오종 1호선이 우차호추로다 부이하라. 오케이, 이제 정풍이 끝났습니다. 이제 변풍의 마지막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풍인 그냥 빈풍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